What's up everyone? 유튜브로 아랜대자 URN입니다. 유월드 문제를 외우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유월드를 통해 앵클렉스 잘 찍는 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라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번 영상에서 이 말을 풀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저는 유월드 직원이 아닙니다. 협찬 같은 거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유월드 문제를 직접 보여주면서 제가 그에 대해 쉽게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작권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월드가 허락만 해준다면 콜라보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뽑아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한국말로 쉽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먼저 앵클렉스 문제, 왜 찍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간호는 양이 방대합니다. 엄청 많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모든 질병과 약에 대한 디테일들,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즉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처음 보는 문제, 새로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앵클렉스는 신규 간호사를 뽑는 시험이에요. 이미 완벽한 간호사를 가려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몇십 년 경력 있으신 분들의 지식 배틀이 아니고 간호대 막 졸업한 신규 간호사를 뽑는 시험이에요. 시험 치는 학생이 간호학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복잡한 수치들, 특정 병에 대한 모든 것, 자세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외우고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설마 환자 죽일 정도는 아니겠지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지막으로 걸러내는 시험입니다. 제가 조금 농담처럼 말하긴 했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설마 환자 죽이진 않겠지. 정말 최소한의 시험치입니다. 이 사람들 생각은 이거예요. 어차피 간호대 졸업하고 오면 병원에서 실전을 겪으며 다시 배우게 될 텐데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은 알려줘서 그때 외우면 되는 거고 어차피 자세한 수치들은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고 기계 다루는 것도 병원의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니 단순 지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논리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이건 즉석에서 기르거나 만들 수 없는 거다. 우선순위, priority 정하는 것처럼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 그리고 몸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과 원리를 묻는 문제들, 이러한 큰 틀들은 벼락치기로 공부한다고 하루 이틀 만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 앵클렉스에서 이걸 시험치자. 이게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앵클렉스에서는 세세한 내용보다는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것 위주로 시험에 나오고요. 큰 틀과 제대로 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 간호사다운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너무 추상적이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는 자세한 수치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알죠. B는 세세한 수치들까지 다 외웠어요. 하지만 큰 틀을 볼지 몰라요. 누가 패스할까요? A가 B보다 앵클렉스를 통과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페인, 고통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이 B는 페인에 관한 모든 걸 다 알아요. 열심히 웡 베이컬의 페인 레이팅 스케일부터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들은 효과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작동을 하며 얼마나 자주 먹을 수 있고 이 약과 저 약을 섞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주의사항과 부작용이 무엇이며 등등 모든 사항을 다 알아요. 그에 반해 A는 복잡한 건 잘 몰라요. 하지만 개념을 이해했죠. 페인, 고통이 있으면 혈압이 오른다. 드라마에서 무슨 일 생기면 뒷목 잡잖아요.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뒷골이 땡기듯이 화나면 혈압 오른다. 혈압 오르게 하지 마라. 이런 상식을 고통과 연결시켰어요. 아픈 것도 어떻게 보면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니까 아프면 혈압이 오르죠. 즉, pain equals increased blood pressure. 즉, 이거를 적용시키면 혈압의 변화가 있으면은 아픈지 안 아픈지 말을 못하는 환자분들도 이 혈압을 재면 알아낼 수 있어요. 앵클렉스는 B가 공부한 내용보다 A가 공부한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낼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세세한 내용까지 알면 유리하죠. 훨씬 유리하죠.
디테일한 것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큰 내용을 안 외우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좋은 간호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세세하게 모든 걸 알 순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충 큰 개념만 정리한다 하더라도 외울 것이 산더미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을 내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생각해 보세요. common sense, 상식선에서 이게 맞는 말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NCLEX 정답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시험에 또 모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병이 많고 약도 많고 그에 따른 규율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NCLEX를 찍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NCLEX가 특이한 시험이라 그래요. 오렌지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오렌지 같은 것을 골라라. 이런 이상한 시험이에요. NCLEX 좀 공부해보신 분들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답, 틀린 답을 고르는 문제를 별로 안 내요. 4개 다 오렌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오렌지 같은 걸 고르래요. 문제에 관한 지식을 다 알고도 틀릴 수 있는 게 NCLEX 시험입니다. 그래서 NCLEX 시험 치고 나서도 내가 시험 통과했는지 못 통과했는지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NCLEX 괴담을 준비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같이 다니던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 지식적으로는 정말 많은 걸 알고 있는 훌륭한 친구였지만 NCLEX가 문제 내는 방식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2번 페일하고 3번째에 겨우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미국에서 어떤 간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 코호트,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 중에서 NCLEX를 한 번에 붙지 못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만 6월드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월드를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NCLEX가 문제 내는 방식과 가장 가깝기 때문입니다. 말투라고 할까요? 이 문제는 답이 아니야 라는 사인을 보내는 NCLEX 특유의 어투가 있거든요. 6월드에서 이걸 가장 가깝게 재현해냅니다. 그래서 NCLEX가 문제 내는 방식에 익숙해지라고 6월드를 풀고 가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을 최종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것보단 사고력에 관한 문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이건 또 다음 영상에서 NCLEX가 어떤 방식으로 패스한 사람, 페일하는 사람을 결정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많이 추상적이라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느낌이 오셨길 바랍니다. Now you can be an RN, URN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